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그 1차로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1차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교차로 좌회전할 겁니다. 1차로 계속 가고 있죠. 앞차랑 간격 유지하고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오른쪽에 있던 차 잘 보이지도 않아요. 끝에 있었어요. 근데 저 차가 앞차 보내주고 이때도 가만히 있더니 깜빡이도 없어요. 깜빡이도 없다가 이때 와서 불박차를 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여기에서 깜빡이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차. 저 차 보고 1초도 안 돼서 꽝 부딪혔어요. 근데 상대는요. 미안해요. 제가 섰다 출발했네요. 정차 후 출발. 정차 후 출발은 80대 20이에요. 제가 80, 불박차 20.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이럴 때 어이구 저 2차로에 서 있는 차 여기선 2차 안 보이겠죠. 블랙박스 보이지만 좀 더 과해 보이겠죠. 이때 바퀴가 틀어져 있네. 깜빡이 안 켜서도 저 차가 바퀴가 틀어진 거 보니까 이쪽으로 올지도 모르네. 저 차한테 빵빵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 보험사 말대로 80대 20 맞다.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80대 20이 맞다라는 분도 한 분 계시네요. 네. 상대편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80대 20이다. 하여튼간 사고 났으면은 바퀴가 굴렀으면 100대 빵은 없어. 그래서 운이 나빠. 80대 20 그냥 받아들여. 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49분, 98%는 100대 빵입니다. 소송 중인데요. 제가 100대 빵이다, 100대 빵이다. 이것 때문에 방송한 건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100대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지금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분처럼 100대 빵 아니라는 8대 2 또는 9대 1 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이분께서요. 변호사님, 작년 12월에 변호사님한테 이거 몇 대 몇인 여쭌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100대 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소송할 겁니다. 재판 날이 2월 10일이에요. 제가 보조청을 신청을 해서 직접 재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것도 한문철TV에 올려진 영상들 보고 제가 참고해서 준비서문 써낼 겁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재판에 다녀오셨어요. 변호사님, 재판 날에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험사 직원은요, 사건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고 판사랑 눈도 안 마주쳐요. 서류만 바라보면서 네. 한꺼번에 여러 개 사건을 하더라고요. 예, 보험사 직원들 한 번 가면은 막 뭐 5개, 10개씩 갖고 오죠. 그래서 몇 호 사건. 네, 그러면서 이것만 보고 있고요. 판사랑 눈도 안 마주쳐요. 제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보조참가 신청 안 했으면 낭패 볼 뻔했습니다. 판사께서 사건번호 불러서 네, 원고 옆에 보조참가 같이 앉는 거죠. 원고 측에 앉았습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 안 됐어요. 다음에 다시 한대요.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너무 늦게 냈대요. 판사님 못 읽어보셨대요. 다음은 3월 17일입니다. 5주 후로 미뤘네요. 답변서에는 피고가 처음에는 8대 2 얘기하더니 이제 7대 3 얘기하네요. 진로 변경 중일 때는 70대 30이다. 그리고 그 차가 보이는데 불박차가 전방주시 태만이다. 방어는 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판사님께서 자, 보조참가인께서도요, 답변서 읽어보고,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준비서문 써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보험사 직원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제가 100대 0이어야 되는 이유를 써서 준비서면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건 딱 하나죠. 다른 거 없죠. 나는 쭉 가고 있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앞차랑 나는 좌회전할 거예요. 1차로 가고 있었어요. 네, 저기 차가 이렇게 서 있었어도 저 차가 완전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리고 제 눈에 이 바퀴 이런까지 신경 써야 될까요? 깜빡이도 안 켜고 있었고요. 서 있는 차가 앞에 차 지나가고 내 차 지나는데 왜 하필은 요때 왜 나한테 돌격 앞으로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리고 아니 앞차에 안정을 지키면서 가면 됐지. 옆에 서 있는 저 차가 약간 삐딱선에 대비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을 때 있죠. 서 있는 차인데 깜빡이도 없이. 그리고 바퀴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요?
판사님, 제 눈은 곤충 눈이 아닙니다. 저는 곤충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저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들어오네. 제가 왜 보조참가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셨죠? 피고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 준비서면 써내세요. 보험사 믿고 맡기면요. 보험사 이분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사 담당 직원 소액 사건은 보험사 직원이 합니다. 가끔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 사건일 때. 즉 보험사끼리가 아니라 저쪽에서는 피해자 직접 소송 들어오면은 그때는 변호사 선임합니다. 또는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판결 결과가 거기에 붙어있는 사건들, 만약에 피해자들이 버스대 트럭 사건이다. 버스 승객이 무진장 많다. 그러면 버스대 트럭에 대해서 대물에 대해서 몇 대면 이것이 나머지에 다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럴 때는 변호사 선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액 사건일 때는 보험사 송무 담당자들, 이제 뭐 팀장, 그 센터장 다 하고 나이가 한 50 넘고 50대 중반 되면은 퇴직할 때가 지금 많이 남았죠. 근데 밑에서 계속 팀장, 센터장 나오니까 이제 갈 자리가 없어요. 임원이 안 되면. 그런 분들이 그동안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송무, 소송 수행자를 합니다. 그 소송 대리인으로 나오죠. 네. 그분들은 보험사 그 직원이에요. 보험사 담당 직원은 사건에 대해 일절 관심 없이 판사 눈도 안 마주치고 서류만 바라보면서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더군요. 내 사건은 나한테 무지장 중요한데 그 보험사 직원한테 여러 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건은 내가 직접 챙겨야 됩니다. 보조참가. 보조참가는 내가 응원하면서 내가 직접 막 뛰면은 잘 뛴다 박수도 치고 그리고 찬스 오면 내가 슛 쏠 수도 있습니다. 선수 겸 감독 겸 그리고 응원하는 거. 그것이 보조참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심에서 100대빵 안 나오면 항소해야 되겠죠. 보험사는 항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항소심은 그때부터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돈 들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억울하죠. 보조 참가했으면 나 혼자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